드릴 글자는 학습목표가 460번째예요. 무슨 자 있죠? 네, 말씀 먼저. 말씀 원자는 자역이요. 이렇게 쓰이는 자역이 각골문 형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 자체는 말을 높인 말인데요. 말을 하려면은 입이 있어야 되고 또 말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면은 혀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입과 혀로 표현을 말을 위해서 당연히 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발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혀가 조금 짧아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거나 또는 혀가 좀 마비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로 발음을 어느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 돼요. 혀라는 말 자체가 이 혀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혀다. 우리가 춤을 추다. 춤이 추다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잠은 자다에서 나오고 꿈은 꾸다에서 나오고 그런 것처럼 혀다에서 나온 말이 혀예요. 근데 혀다라는 말이 원래 어떻게 바뀌었으면 켜다로 바뀌게 켜다. 혀다가 켜다로 바뀌는데 켜다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리저리 움직이다. 움직이는데 이 켜다를 어떨 때 쓰이냐면 바이올린을 켜다. 톱으로 나무를 켜다. 이게 바이올린을 켤 때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손에 들고 이거 뭐 현이라고 이제 활? 네. 활 맞아 참. 활. 참 문제가 있어. 아들이 바이올린 좀 하는데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바이올린 좀 했는데. 그다음에 톱으로요. 나무 켜다 뭐 이럴 때는 그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고물자를 보면 입과 혀로만 이렇게 표현돼 이 혀를 악기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악기 아니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입술에다 집어야 되는데 입술에다 집어야 되는데 문자로서는 입술에다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입과 혀를 따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입 바깥으로는 악기가 아니에요. 이걸 악기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악기가 될 수 없음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혀라고 했는데요. 그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점 아니면 선밖에 없어요. 점 아니면 선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을 나타내서 움직임을 나타내서 선이 추가가 되는데 혀 밑에다 이렇게 혀를 추가하고 입하고 연결돼 있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갖다 더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초에는 이렇게 표현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글자를 보기 좋게 쓰려는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상황에 따라서 생액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가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생액은 이제 생략한다는 얘기고 가액은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이 가액을 했어요. 요 형태. 근데 요 형태를 그대로 옆으로 추가했는데 여기다 가액을 했다니까 이렇게. 그것이 정형화돼가지고 요 핵이고 이렇게 된 것이 반드시 펼쳐지고 이것도 반드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입구자가 이거 가운데 입을 생략했다고 봐야 되죠. 그것이 말씀 원자예요. 말씀 원자고 요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요. 요 글자가 요 글자에 다시 밑으로 표현했어요.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표현한 요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 이게 소리음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 소리음자도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갖다가 죽었다는 말로도 표현했는데 부음을 접했다 뭐 할 때 쓰이는 음이 바로 이거잖아요. 죽었다는 소리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핵을 갖다가 이건 이렇게 핵이 추가되죠. 요 핵을 생핵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요 핵이 이제 생략된 거죠. 요 핵이요. 요 핵인데 여기서 정형화된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요 글자. 이게 혀설자인데 혀설자도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 설자를 벌인다 할 때 쓰는 설자 이걸 들었어요. 혀싸움이 아니요. 설자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혀설자에다 싸움절자 혀싸움이 아니에요. 말싸움이지. 장광설을 들어오다 할 때 쓰는데 긴장자에다 넓은 건데 길고 넓은 혀가 아니야. 길고 넓은 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 세 개가 다 말씀은 이란 뜻이고 소리음자도 말씀이란 뜻이고 혀란 말씀이란 뜻인데 다 세 개가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바로 이 혀설자가 말씀원자에서 글자 일부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글자 일부가 생형기돼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리고 요골자 형태를 갖다가 이게 악기를 무는 형태라고 있는데 요골자가 아까 하면서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람이 있고 입을 아래로 향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 혀를 갖다가 이렇게 옛날 사람 이렇게 펴놓고 술을 갖다가 이렇게 술병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이 글자가 후대로하면서 이렇게 정의화되고 다시 그걸 갖다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 그랬어요. 마시는 요거 있잖아 아래를 향하듯이 혀를 분명히 이렇게 표현됐어요. 요 형태 이거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 형태의 내냐 이거 지금 이게 요 글자가 입에다가 악기를 물고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 요 돌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 내냐 이 글자단 말이야 이거 지금. 이게 문자학자들이 한자를 설명할 때 무턱대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글자 하나만 넣고 그냥 이거 뭐 악기를 불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설문에 대해서는 있죠. 설문에 대해서는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종구 이거 허물건자예요.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건성이라고 풀렸다 참 건성. 설문에서는 이게 건자가 허물건자가 음역하는데 건이 언이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글자에서 뜻이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이 허물건이라는 글자거든요. 매울 신자에서 핵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데 요 핵이 하나 생략돼 이게 허물건이라는 글자예요. 허물건. 근데 건이 언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에서는. 근데 이게 문실 새긴 도구는 상관없어요. 자, 이 글자가 명백하게 이 글자에서 표현한 혀설자가 이 글자에서 볼 수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입과 관련되어 있는 혀이지 악기가 될 수가 없고 문신을 새긴 도구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원자와 더불어서요. 이 교육연자에서 말씀원자와 더불어서 소리음자하고 혀설자를 동시에 설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기억을 잘해주시고 하고 그동안 많이 설명을 해왔어요. 많이 설명을 했는데 또 나오니까 또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설명인데 이 정도로만 하고요. 요 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어요. 음의 역할하는 글자.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중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글자 잘 신경 써야 돼요. 우리나라 취직시험 가운데 최고 수준 높은 시험이 언론사 24 시험 문제라고 봐야 돼요. 언론사에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우리말로 고쳐라 그랬는데 저간의 사정할 때 쓰는 저간인데 이거 이저자들이에요. 이즈음이요. 이즈 우리말로 바꾸면 이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즈음 뭐 이런 식으로 풀이될 수 있는 저간에서 이즈음의 사정이다 이거예요. 저간의 사정. 글때 쓰이는 이저자인데 말씀원자가 음역하는데 언이 아니고 저가 되네요.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말씀원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일지 의심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글자의 음은 오늘날 저로 있지만은 옛날 고대 뭐 지분이나 광운 같은 데 보면은 이 반절 표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자의 반절 표기가
변절이로 되어 있거나 반절이죠. 또는 언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반절 상자고 반절 한자인데 여기서 성모만 태우는데 이용자잖아요. 어나 우가 써 있는데 이용자만 나오잖아요. 요거 변인데 중성과 종성을 취하니까 연 아니면 이건 언이니까 언 이런 식으로 발음했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여기 언으로 발음했다는 게 우언절로 보면은 이게 언으로 발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절 표기가 음을 표기 알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반절 표기가 하면 이걸 제가 애초에 음은 언이었던 거예요. 언.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거 발음을 쩌 그러잖아. 쩌거 나거 그러잖아. 중국 사람들이 이걸 간지자로 써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죠? 근데 낱개자도 이게 일자도 낱개자를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쩌거 똥심어 할 때 쓰이는 쩌로 발음된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우리나라 전달하면서 중국 발음이 영향을 받아서 언이 아니고 저로 발음한 것 같아. 워낙 중국 사람들이 이게 많이 쓰니까 쩌거 나거 하면서 우리 발음이 저가 된 것이 중국 발음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 한 단지 모음의 한자 이런 것들이 원래 함이 돼야 돼 함. 이게 한단이란 말이 유일하게 많이 이렇게 쓴 게 한단이고 한단이 중국 지명이잖아. 중국에서 발음되는 음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뜻 자체가 이가 아니야 원래. 음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뜻은 뭐냐면 맞이하다 그런 뜻이야. 맞다 맞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책받침이 뜻의 역할을 하는데 길에서 맞이하는 거야. 근데 왜 이가 됐냐 이거 가차된 뜻이에요. 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이를 뜻하는 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자 사문남적 사계의 대가 할 때 쓰는 사계도 시험이 나온다. 언론사 시험에. 이 분야야 이건 또 이 분야. 사계의 대가. 사계의 대가 그러면 이사자에다가 이 지경대자인데 이 분야 이지경 이 판도 이 분야. 이사자라든지 사문남적을 쓰는 이사자라든지 사자 이차자 차 그러면 이자자 차자는 이자자 오등은 자해야 할 때 쓰는 이자자 차로 쓰이는 건 조금 전에 썼던 이차자 사자 차의 이 음이 이것을 차용하는 음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사 이자 이차는 게 이란 뜻이 전부 다 이것과 통하는 의미였던 거야 지금. 더 있잖아 이 시자 오를 시자가 이 시자가 되기도 하잖아. 사가 아니고 시 이거 자가 저이사 그러니까 시사 자자 저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을 뜻하는 의미였던 거야.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고 이란 말을 갖다가 지시대명사 이것을 얼마나 많이 쓰다고.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갖다가 끄집어다 차용한 거야 지금. 같이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분들은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간의 사정 때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죠. 자 이해가 가죠? 안 가도 어쩔 수 없고요. 대답이 없으니 뭐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알 수 없죠. 길에서 맞이하다는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 길에서 맞이하다는 뜻이라고 네, 뭐 길에서 맞이하다는 뜻인데 이 자체가 이것을 뜻하는 음을 통하는 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물자가 되는데 이것을 뜻하는 말이 시, 네, 그거는 사, 자, 차 뭐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로 길에서 써있다는 거예요. 갖춰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길에서 맞이하다는 본래 뜻이 그거다 이거 본래 뜻. 본래 뜻이. 근데 이제 그 본래 뜻으로 안 쓰이고 갖춰진 이것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잊혀진 뜻이 돼버렸어요. 워낙 이의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자, 말씀 원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얻어보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옛날에는 어머 했는데 어머라고 하면 안 되고 집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아니? 옆에서 온 집인데 지붕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기둥이 두 개인 형태에서 나온 집은 집면자로 바뀌죠. 아니? 그래서 이것도 불사지만 이것도 불사인데 집면자도 기억을 해줘야죠. 이 글자는 잘 알다시피 집가자라든지 집실자라든지 집태자라든지 집실자라든지 뭐 집궁자라든지 하늘자 따지 지구집자 할 땐 지구자라든지 집주자 세상 모든 마무리 깃들어가는 집이죠. 이 글자 뜻 모두가 다 집이고 공통으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 오늘날은 이걸 아직도 간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사람들이 한자를 그 사람들은 정말 퇴출이 돼야 될 사람들 한자 교육계에서 오늘날에도 이 글자를 간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해. 그런 사람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 대부분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자교육진흥회에서 20년 넘게 한자교육을 했잖아요. 처음 갔더니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간머리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자교육장에서. 자, 그런데 요것은 기둥 양쪽에 있는 듯 할 때 비교적 완벽한 집을 나타낼 때 이 집가자 집태자요. 저택할 때 쓰는 글자 가정할 때 쓰는 문자인데요. 비교적 완벽한 집이고 요것은 기둥이 하나만 있잖아요. 이 비교적 허술한 집과 관련된 글자 이 글자였어요. 그래서 집모에서 나올 때 뜻이 집이면서 이제 어문 약속된 의미인데 요 글자가 쓰여진 글자들 보면은 뒷간측자라든지 축소 측간할 때 쓴 글자죠. 또는 뭐예요? 뭐 고치고자라든지 창고할 때 쓴 고치고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뭐 부엌주자 주방 올 때 쓴 글자죠. 부엌주자. 오늘날 주방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어머니들이 옛날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흔히 초가집 짓고 살면은 초가상관이라고 해서 부모님 모시고 부부가 살고 여기 한쪽에 부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대문을 두어서 앞뒤로 다 통해 바람이 쑥쑥 통하고 요 집에 수도꼭지만 넣으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아궁이다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갖다 끓여가지고 그 가족들 시부모들 따뜻한 물 쓰게 오고 자식들 따뜻한 물 쓰게 오고 당신은 바가지에다가 따뜻한 물 담가놨다가 이 손실하면 거기다 손 한 번 담갔다 빼고 이러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가정에 가보면은 특히 오늘날 아파트나 연립주택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집에 주부의 파워가 주방 크기에 달려있대. 그리고 아파트를 질 때 주방은 최고 크게죠. 저 집도 주방이 최고 공간은 최고 넓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그래서 옛날 생각 후고 이 글자를 받아들여야지 오늘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방을 때 쓴 글자예요. 또 뭐 그 외에 뭐 가계점자 이런 글자들이요. 가계점자. 이 가계라는 말 자체가 임시로 지은 집안이요. 가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임시로 지으니까 제대로 지을 수가 없죠. 예. 뭐 오두막 삼고초리 오두막집 여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들. 이 음력 글자가 려가 되면서 이 기본자에서 오두막이 됐어요. 오두막 집 여자. 여막 할 때 쓰는 글자, 삼고초리 할 때 쓰는 여자예요. 자, 이런 글자가 익히 쓰여지는 글자인데 이런 글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글자의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이 글자를 알고 있어야 돼. 이 글자가 지범자고 집면자에 비해서 좀 허술한 집에 나타나는 글자예요. 사실. 자, 관련해서 음역하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요.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구슬옥자네요. 구슬이 곧 옥이죠. 그래서 구슬과 옥을 동일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있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표시를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옥이 더 큰 의미예요. 모든 옥이 모든 구슬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옥으로 구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식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옥의 일부가 구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슬이 곧 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 일부가 옥의 일부가 구슬이기 때문에 같은 부분은 있지만 옥이 더 큰 의미를 지닌 말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물론 구슬도 구슬이라는 말 자체도 호전하면서 의미가 확대됐어요. 의미가 확대됐으니까 왜 그러냐? 여기에 구슬은 옥과 비교되는 이 구슬은 옥구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호전하면서 유리로도 만들거나 뭐 쇠로도 만들어도 다 구슬이잖아요. 이 구슬이라는 자체가 원래는 옥으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슬이 본래 뜻이 옥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작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뚫은 걸 구슬이라고 그래요. 구슬. 그런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옥뿐만 아니라 뭐 유리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쇠구슬 만들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까지도 구슬로 취급하는 거죠. 자, 비록 옥이라고 있지만 요 글자는 구슬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구슬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우리가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법이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걸 갖다 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옥이 서말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구슬과 옥이 서로 다르다는 거 거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이는데 구슬을 자꾸 동그랗게 하면 더 경도가 더 세지고 잘 부서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구슬에다가 이 구슬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이 단단하고 물론 잘 깨지게 되지만 자체가 단단한 물질이죠. 그리고 화려한 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천재 전기를 다 담고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옥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건강해지고 좋다고 생각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옥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옛날 천자들도 폐옥이라고 해야죠. 몸에 차는 옥을 몸에다 채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층매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옥을 몸에다 지닐 수가 없어요. 잘 부서지고 그러니까 옥이 금을 최고의 보석으로 치기 전까지는 옥을 최고 보석으로 쳤어요. 그러다 이제 금이 등장해서부터 옥은 이제 여유가 있는 귀족들이나 아니면은 어디 많이 사 있냐면 특히 어디 많이 사는 부장품이 많이 사는 게 있어요. 왕족들 죽을 때 부장품. 그래서 옛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부장품에 옥이 많이 나와요. 그 신라시대 때 금광촌 이런 데서도 옥구슬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아니, 옥구슬이 아니고 유리구슬이었다가 구슬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옥을 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작고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게 구슬 자체가 하나만 나타내면 동그랗게 되는데 이 세상에 동그란 건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에 동그랗게 보이는 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예전에 질문해서 이제 한번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볼까 봐서 얘기를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가 나요. 요거 동그랗게만 보면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대학교 가면은 종이 한 장을 주고 거기에다가 뭐에 대해서 논하라 다 써놓게 하는 그런 시험이다더라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을 했어. 교양 과목 국어 시간에. 근데 국어 문제가 나오는데 동그란 걸 펴고 이것을 동그란 걸 보고 기억나는 데 10가지를 써라. 그거 시험이 나왔어. 어이구 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시험이 있단 말이야 하고 막 동그란 걸 막 썼죠. 동그란 거 뭐이냐 이거. 그러니까 동그란 거 여러 개 뭐 눈앞에 생각나는 대로 막 썼다니까요. 근데 이걸 놓고 어떻게 점수를 매기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시독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시독지 않게 나오는데 그걸 시독 기준이 있었던 게 채점은 교수가 이 문제를 내고 채점은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동그란 형태예요. 세상에 사실은 있죠. 이 교실 안에도 동그란 게 어디 있었지만 칠판도 니금 되면 동그랗게 만들면 칠판도 동그랗다고 볼 수 있어요. 칠판도. 제가 지금 보드마카를 들고 있는데 보드마카가 동그랗다고 하면 이게 이쪽에서 보면 동그랗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여기 그렇죠? 김종혁 저도 동그랗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동그랗게 몸을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다가 저는 진짜 동그란 거 보름달, 쟁반, 바퀴 진짜 눈에 보여. 이 점수가 안 나와. 이렇게 쓴 사람들이 점수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마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마음이 동그란
이게 점수가 나오는 거야.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세상이 이렇게 동그란 이 복에 따라서 한때 우리 선생님 앉아 있는 책상은 동그랗게 만든 동그라니까. 그래서 동그랗게만 나타내 가지고는 수특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속담 생각을 하니까요. 구슬이 서말이었는데 구슬 동그란데 섬에서 끼워야 보면라고 했죠. 제대로 끼워야만이 제대로 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구슬이 깨는 형태로 표현해요. 이제 구슬 깨놨어요. 이 형태가 문자가 돼요. 이 형태가 문자가 되는데 문자가 되려면 선으로나 점으로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구슬 하나를 선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꿰었어. 줄 같은 걸로. 양쪽을 묶었어. 이게 구슬옥자의 갖고 있는 형태예요. 최초의 구슬옥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호재로 오면서 사람들이 문자를 쓸 때에 쓰기 편하고 보기 좋게 쓰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이 된다고 했죠.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양쪽에 묶은 형태 이런 것들을 생략했어. 그리고 구슬도 이렇게 막 무슨 뭘 5개 써 이렇게 표현하냐. 지금 칠판에 5개. 많은 걸 몇 개로 줄인다? 3개. 3개. 그래서 3개 펴는 게 이렇게 되네. 이거 구슬옥자예요. 이게 원래 구슬옥자. 이게 원래 구슬옥자예요. 그러니까 구슬옥자는 원래 이렇게만 썼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 글자가 임금왕자, 오늘날 임금왕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임금왕자를 소전해 보면은 구슬옥자를 쓰는 임금왕자를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건 간격이 똑같아요. 근데 이건 간격이 작고 이건 임금왕자 옛날 고문자는 어떻게 돼? 더 이전의 문자 도끼 영상이잖아. 도끼 영상. 권위상징 이게 도끼에서 임금왕자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석기시다가 청정지에서 세부치로 도끼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집단 우두머리밖에 없어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 입장에서 특별한 물건이 아니지만 돌만 사용하던 사람이 세부치 도끼가 있으면은 이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건이 아니야. 이게 권위상징물이고 생사 여탈권과 관련이 됐어요. 조선시대 때도 저 명함 최익현 선생 이런 분들이 왕한테 상소문 올리면서 고종한테 상소문 올리면서 궁궐 앞에 가가지고 지부상소라고 해서 도끼자를 딱 올려놓고 상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 도끼가 내가 올린 상소가 온당치 않으면은 이 도끼도 날 죽여달라. 도끼가 생사 여탈권과 관련돼 있어요. 그 도끼를 나타내는 자형이 소진해서 정형화돼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쪽은 넓고 이쪽은 짧고 있는데 이건 간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위아래가. 가로액 가로액과 가로액 사이가. 그런데 문제는 서사도구가 발달되지 않는 옛날 이렇게 쓰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 그렇죠. 점을 찍어준 거야. 이 글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지만은 요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글자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글자가 쓸 때 요 글자가 혼자서 쓰지 않고 다른 글자가 쓸 때는 그대로 그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굴주자가 몇 그러면서 요 글자가 구슬옥자이기 때문에 구슬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의주 글 때 쓰는 글자. 요 글자는 뭐예요? 이걸 구슬옥변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 쓸 때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 사실은 구슬옥자가 점이 없었잖아. 저는 그래서 이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 이렇게도 글 쓸 때 그렇게 써먹어요. 원래는 점이 없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생겨난 글자가 구슬옥자예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기중화계이기 때문에 기중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면서 뭐 옥동자라든지 기중한 집안의 자손들을 뭐 섬섬옥수 뭐 이럴 때 쓰이는 옥자도 쓰이죠. 자, 구슬옥자에 대한 설명 뭐 더 자세하게 설명 하기로 치면 더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해야겠지만은 한정된 시간이 오르니까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날은 요 글자를 다른 글자를 지금 구슬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요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이걸 갖다가 흔히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 조금 전에 했지만 구슬옥변이라고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구속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글자가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역하는 글자는 없기 때문에요.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뒷장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배워야 될 글자가 기호와자예요. 요 글자도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서체가 제대로 나와 있는데 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오획이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사획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획이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 한 획이 아니에요. 이게 두 획으로 표현해 줘야 두 획으로요. 간혹가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그렇게 표현된 서체도 있는데 이게 사획으로 쓰면 안 돼요. 오획으로 써줘야 되고 뜻을 살펴보는데 요 기와라는 뜻 자체가 한자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있죠. 저도 지금 한자 교육을 35년 동안 하고 있는데 30년 전에는 저도 요 글자가 한자에서 나온 글자로 생각했어요. 기와가. 그거 뭐 공부 안 했으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한자어로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자원 연구를 하지 않는데 자원 연구는 이제 오늘날 더 이상 자원에 매달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거진 30년 동안을요 끊임없이 뭐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16세기 그러니까 혼민정음 창제 뒤에 한글로 표기됐을 테니까 최초에는 디세로 표기됐어요. 디세. 이게 한자로 생각했으면 덧불개자 기와자 개화에서 나온 말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개화는 기와장을 덮는다는 얘기지 그것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야. 기와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야. 덮는다는 뜻의 의미가 더 있는 것에 봐서 알 수 있듯이 기와로 덮는다는 얘기고 기와 자체를 갖다가 기와라는 물건 자체를 뜻하는 말이 아니야. 근데 예전에는 이 글자가 변화돼서 개화가에서 기와라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다니까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16세기에 15세기 16세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처음엔 디세. 그러다가 지에 또는 지세 이렇게 표현하다가 18세기에 이렇게 표현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와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원래 표기가 그리고 디세는 디오고 세가 합쳐진 복합어인데 디는 딜에서 나온 말이 딜. 우리가 오늘날 질그릇이 있죠. 질그릇이 원래는 딜그릇이었어요. 그 질흙 그럴 때 쓰이는 질이 원래는 딜흙이 있던 게 딜. 그러니까 이게 질흙과 관련이 되는 말이에요. 디가 질흙. 질흙과 관련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질흙의 질이 지디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로도 쓰이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이 새는 억새의 새예요. 억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흙이나 억새를 가지고 지붕을 엮었던 거예요. 지붕을. 아주 옛날 사람들이 흙이나 억새를 이용해서 지붕을 만데 호재로움에서 이제 그게 이제 구워가지고 지붕을 얻는 기와로 바뀐 것 뿐이야 지금. 여기 기와는 순 우리말은 디세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세에서. 최초 15세기 16세기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디세. 그래서요 기와가 한자인 개화에서 나온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요 생각났다. 그 뭐 하면서 생각이야. 우레레자. 우레레자가 최초에는 표준어가 옛날에는 있죠. 우레였어요. 우레 표준어가 우레였어요. 레를 갖다 그대로 썼어요. 이게 이제 한자어로 생각했어요. 우레를 갖다 비우자에다가 요글자를 내냐쓴 한자로 생각했어요. 이게 이 우레를 갖다가 이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이 한자에서 나온 이 글자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고문자로는 울다와 전미사 예를 붙여가지고 하늘이 울어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우레가 맞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늘날 이게 표준에서 사라졌어요. 이 우레로 바뀌었어요. 하늘이 꽁 치면 소리 내면서 우는 상황 관련돼 가지고 이루어진 말이에요. 사실 이게 유추된 거니까 사람들이 이 우레라는 것이 레자에 영향을 받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순간 이 레를 갖다가 위대로 바꿔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다시 밝혀진 거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간 거야. 이것도 기화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뀌는 과정에서 예나 새가 와가 된 이유가 사람들이 요 와자리 요거 집어인 거야. 유추돼 버린 거야. 이게 지금 오늘 굳이 기와라고 하는 것은 요 의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뜻이. 그래서 내세해야 될 말이 요 의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와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이걸 갖다가 우레를 갖다가 이렇게 한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글자의 영향을 받아 글자로 생각해가지고 우레라고 한 것처럼. 근데 이거 박혀져가지고 요걸로 갔는데 이것은 옛날 걸로 안 가고 그냥 유추됐지만은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기와자인데 그리고 글자 형태는요. 글자 형태는 뭐 기와장 하나를 갖다가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2008년에 우리나라 국보위로가 붙었잖아요. 남대문이 나오면 안 되고 숭례문. 문화재청에서 국보위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숭례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남대문은 남쪽에 크게 지면 다 남대문이요. 보통 명사. 그리고 개성에 남대문이 또 있어. 실질적으로 남대문을 고유명사로 지칭하는. 그래서 고유명사로 이렇게 불려야 되는데 숭례문이 불탔는데 그 누각 있죠. 누각. 지붕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이제 와해죠. 와해요. 와해된 거죠. 기와장이 깨지는 상황이요. 와해되고 다시 보수를 했잖아요. 보수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기와장이 여기 이제 물론 주변에 담쌓을 때도 기와장이 필요했겠지만은 주로 여기 들어가는데 이 기와장이 몇 장이 들어가냐면요. 보수에서 기와장을 다 새로 갈아 끼워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몇 장이 들어가냐 22,000장 정도 21,600장인가 뭐 이렇게도 자료에 보면 나오고 일반적으로 일단 22,000장 정도 2,000여 장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2만 장이 넘어야 하여튼간 여기 보수를 할 때 소형된 기와장이 이 기와를 갖다가 만들 때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요? 구워서 만든단 말이에요. 구워서. 그래서 이 구워서 만드는데 가마솥에서 구워서 만들잖아요. 그래야지 기와장이 오랫동안 지붕에 있으면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래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 만약에 흙으로 요즘은 시멘트로 많이 만들고 건데 흙이나 시멘트로 만들어서 시멘트는 다행히 이제 불이 안 들어도 되지만 흙으로 만들어서 굳혀가지고 올리면 흐물흐물해지잖아요.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 옛날 사람들이 흙으로 기와장을 만들고 그 상태로 말려서 쓸 수는 없으니까 항상 가마솥에 들어가서 불의 공정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마솥에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기와장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이 최고만 이게 그릇보다 우리가 밥상에 올라가는 그릇, 이 지붕에 올라가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기와장은. 그래서 구워서 만든 물건을 대표할 때 이 글자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관련되는 글자에 도공자, 옮기를 때 쓰는 도공자라든지 또는 뭐 시루종자라든지 질그릇 자자라든지 도자기 할 때 쓰는 질그릇 자자라든지 또는 뭐 병병자라든지 도, 시루, 질그릇, 병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글자밖에 없어 지금.
더 있는데 더 적어야 되는데 예? 원. 예? 다 원. 잘 안 쓰는 글자는 빼고요. 이제 알아서 해야 될 글자들. 요강할 때까지 예? 요강할 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항아리 강자. 예. 그건 장군 문자를 써야 돼. 예. 자, 굳이 한 3개, 4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다 그릇과 관련돼서 뜻이야. 거기에 다 기와자를 붙인 이유가 이 구워서 만든 물건을 기와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이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붕에 기와장이 아까도 2만 장 정도 올라갈 때 숙련문 보수를 때가 보면은 기와장이 이렇게 비늘처럼 올라가는데 그 형태의 일부를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붕에 비늘처럼 올라가 있는 기와장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형태에서 일부 형태를 빼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치면은 뭐 암기와 숙기와 구분해야 되고 뭐 그러지만은 뭐 그 앞에 와당까지도 구분해야 되거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고 자 기와장이요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상태의 일부를 갖다가 표현해서 이룬 글자가 기와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요 글자와 관련돼 가지고 쓰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와대를 때 쓰이는 와자인데 청와대의 와대의 와자가 일자면 와자의 일자로 청자하고 청자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청와예요. 청와. 예전에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저는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좀 빨리 서두르지 않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서두른 거 좀 과정이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간에 이 청와를 만드는 비법이 청자를 만드는 비법이 같다니까요. 우리 저 속담에 청기와 장수 같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청기와 장수 같다. 이 청기와 장수가 뭐야? 청기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요. 그 청기와를 만드는 비법처럼 만든 게 청자라니까요. 이 청자 장수가 어떤 말이냐면은 비법을 자식한테 전수를 하잖아. 가업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수를 아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자 만든 비법이 전수가 됐으면은 청자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날 뭐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9%에 가깝게 재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재현하는 것이 그 비법이 그 온도를 맞추는 데 있다고 하더만요. 근데 그런 글 비슷 그렇게 쓰이진 글을 본 적이 있어 언니가. 그래서 이게 청자처럼 만든 게 청하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고 궁궐에 임금이 썼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옛날 경복궁 후원이었잖아요. 궁궐과 관련된 부속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청하고 관련된 임금만 썼던 기와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 음식점 가운데 청자집 이런 집들 있잖아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왕들만 청화를 썼으니까 임금처럼 모시겠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 임금이 먹는 음식점 대접하겠다 뭐 이런 의미. 몰라 실질적으로 알아본 바는 아니지만은 그걸 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지만은 이 청주화집이라고 음식점 집이 많잖아요. 상호를 달고 있는 음식점 집이 아마 그런 의미일 거라 생각해요. 안다고 치. 근데 요 글자가요 또 하나 얘기하고 넘어야 될 거예요. 실패라는 뜻이 있어요. 기와장하고 옛날 실패 그 자연의 섬유질을 이용해 가지고 옷감을 만들었잖아요. 그 자연의 섬유질이 거치고 삶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실패가 클 수밖에 없어. 기와장처럼 그 넓다고 그래서 서로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실패라는 뜻인데 우리 아들 낳는 기쁨을 농장지경이라고도 옛날 벼슬아치들한테 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 호를 가지고 놀게 해주는 경사라고 해서 아들 낳는 기쁨을 농장지경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딸을 낳는 기쁨은 이것은 식을 해결해 준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가 중요한데 의식주의 식을 가장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벼슬길에 나가지고 녹을 박는 거예요. 그 녹을 박는 사람이 갖는 것이 물건이 홀이잖아요. 홀. 이게 반쪽 홀장자. 그리고 이게 녹을 박을 때 먹을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옷감도 받아요. 그럼 옷감도 받으면 그 옷감이 을을 해결하는데 그 옷감을 만들기는 이제 집에서 옷감만 받으니까 옷은 집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 여자들은 그런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어려서부터 갖고 놀게 하는데 그게 이제 농화지경이죠. 이게 딸을 낳는 기쁨이에요. 딸을 낳는. 이때 왔자는 기화가 아니고 실패라는 뜻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뭐 우리 선생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해서 얘기해 본 거이고 그 다음에 가로 할자로 넘어갈게요.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가로 할자 자인데 한번 써봐요. 이 가로 할자를 가지고 말할왈이라고 표기된 책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가로를 왜 말할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가로라는 말을 갖다가 학습자들이 가로 세로의 가로로만 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로를 설명을 하면 그 가로 세로의 가로가 아니고 이 가로아리 가로가 가로 세로의 가로가 아니잖아요. 이 글자가 어떤 의미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설명을 하면 복잡해지거든. 이게 자기 편하기 위해서 말하려고 바꿔서 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말하려고 가르쳐 놓으면은 거기서 있는 걸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속담에 녹비의 가로알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이리저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았는데 녹비는 원래는 사슴녹자예요. 사슴녹자의 가죽피자인데 이게 우리말 고구마돼서 녹비가 녹비로 발음되는 상황이에요. 단게 한 개피가 아니고 개비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이 사슴 가죽에다가 가로알자를 써놓고 사슴 가죽이 털리기 있으니까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나릴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좌우로 당기면 또 가로알자가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 갖다가 녹비 가로알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담이 가로알을 갖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말하다는 자기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위한 말일 뿐이지 가로하고는 사실 달라요. 이 가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에 가르치다가 있죠. 가르치다의 가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냥 어떤 정보를 갖다 전달하기 위한 말이 아니야. 서로 차이가 있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쉽게만 가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다른 예를 하나 들으면 부자 그러면은 부자가 부유한 사람만 얘기를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부자의 정을 나눈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끼리 정을 나눈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 현장에 한 선생님들이 얘기한 얘기예요.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이 부자가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비 부자, 아들 자자의 부자도 있다는 걸 설명을 해서 다양성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말의 문제점이 뭐예요? 동의어가 많은 거 아니에요. 동의어가 많은데 하나만 가르치지 않고 많은 걸 다 구분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하다와 가로가 사실 가르치다의 가로하고 통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요 글자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말하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갖다가 가로대, 가라사대를 뜻은 그 가로라는 걸 또 설명을 해주고 오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가르치겠다고 쉽게 인식시키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약속된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바뀐 뜻이야. 오랜 동안 약속에 의해서 가루알가루 호은 걸 자기 마음대로 말하려고 해가지고 녹비에 가루알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게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비교적 똑똑해요. 그런데 왜 문해력이 문제가 생기냐?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르치면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자기부터 공부를 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교육하면 아이들도 다 받아들여서 그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글자만 쓰고 외우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편한 식으로 바꿔서 그냥 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한쪽이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가로알로 쓰고 가로가 뭔지 설명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요 가로알자가 이제 공자월 맹자할 때 쓰인 글자고요. 알고 알고를 때 쓰인 글자인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하나 정도가 있는데 이게 왈이 율로밖에 있는데 물이 흐른다고 해서 흐를 율자예요. 이거 물 관련돼 있죠. 흐를 율자인데 사실 이 글자 몰라도 상관없는 글자예요. 근데 왜 이 글자를 썼냐? 요 글자고 통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녹배 가로알자처럼 이게 요 글자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데 옛날 서사도니까 요것과 요것을 분명히 구분하게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건 가로알이고 이건 날일인데 옛날 사람들이 요 글자가 주권 같은 데나 서사도 이렇게 써있을 때 비슷하게 보니까 통용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잠길골이라는 글자죠? 잠길골. 이 잠길 골자가 쓰이는 말 가운데 생각이 오랫동안 잠겨 있어요. 그걸 골몰이라고 그래요. 골몰하다 이렇게 쓰래. 이게 잠길 못자도 이것도 가라앉을 못 참는. 골몰을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 그래서 여기 이 글자를 대신해서 쓰이다 보니까 이 글자에다가도 사실은 잠기다는 뜻의 골이라는 놈을 표기하면 안 되는데 워낙 이 글자를 대신해서 쓰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 병기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런 사전도 있고 아는 사전도 있지만 병기를 해놓은 사전도 애복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골모를 꼭 이렇게만 써야지 이렇게 쓰지 않는. 비록 병기를 해서 써놓고 있지만은 골모를 내가 정확히 쓴다고 치면은 요 글자를 쓸 생각을 해야지 요 글자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골모를 이 글자로 써서 이렇게도 표기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두라고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이 글자가 달라붙어 제대로 쓰이는 글자가 없어요. 요 글자는 멱으로도 표현이 돼. 물리는 명. 명나서 이제 군원이 빠져 죽었다는 명나소예요. 왜 그러냐? 요 글자가 명나강에 이제 물리는 명자는 바로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요 글자를 생략해 가지고 요 글자로 쓰면서 이 글자를 대신하는 상황이야. 이게 바다명이라고도 하지만 멱이라는 음도 갖고 있는 글자인데 요 글자에 요 날일자만 표현해가지고 생략을 해서 이렇게도 쓰다 보니 이 글자가 같아졌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의 뜻을 이 글자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멱으로 쓰여 멱. 이게 명이라는 음과 명이라는 음을 갖고 있는데 요 글자를 대신해서 이 글자 생략해서 이렇게도 쓰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글자가 같은 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글자보다는 요 글자를 명나강 같은데 이 글자를 다 쓰니까 그래서 멱으로도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날일자 얼마 있다가 또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Y자가 들어가는데 이형자 들어가는데 얼마 뒤에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을 여자를 해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여기서 끊고요.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네요.